남자와 여자아이로 구분지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선 먼저 여자친구의 마음부터 알아볼까요? 왜 여자친구는 이무라를 그리기 싫어하고 사람 그리기는 싫어할까요? 여자친구들은 5세 이후부터 6세 절정으로 공주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공주님 매일매일 그리고 그 다음에 공주님 옷도 입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공주님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좋아하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선생님, 저는 공주님은 잘 그리는데 사람은 잘 그리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친구들이 봤을 때 공주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이고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인 거죠. 그래서 공주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공주님은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공주님은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공주님이 뛰는 모습을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드레스 입은 모습만 그리기 때문에 공주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그려야 되는 거는 줄넘기 하는 모습도 그려야 되고 달리기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앉아있는 모습 등을 그려야 되는데 공주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또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자친구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물화 그리기를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이소라든지 서점에 가면 이런 공주님 관련된 그런 색칠놀이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공주님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은데 자신의 아이가 뭐 라푼젤이라든지 엘사라든지 이런 공주님을 좋아하면 이런 공주님을 충분히 따라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따라 그리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는 아이들을 할 때 OHP 필름 있죠.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투명한 OHP 필름을 아이들한테 여기에 이 그림에 이렇게 딱 대서 따라 그리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다 매직으로 색칠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 물감으로 한 건데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공주님을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다도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공주님을 스스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는 거죠. 좀 이제 사람 같아졌죠. 하지만 아직도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공주님이 이제 차츰차츰 나아지면 인물이 이렇게까지 돼요. 자, 이런 것들은 관절이라든지 어느 정도 신체를 좀 이해해서 이런 공주님의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넘어가게 도와주고, 또 이거는 남자친구의 그림인데 지금 이런 졸라맨에서 점점점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골격을 만들어줬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졸라맨 그리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런 그런 뭐랄까 인체 인형 같은 거는 화방에 가서 팔기도 하고요. 또 이케아에서 이것보다 큰 제품을 팔기도 하고, 저는 인테리어 소품샵인 플라잉 타이거라는 곳에서 이걸 샀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만 거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한 3,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관절 인형이어서 이렇게 골격이 이렇게 다 접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람을 그릴 때 이 관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서 여자친구들은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과학책이라든지 아니면 인체나 이런 실사 이런 과학책을 좀 징그러워서 보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한번 인체에 대해서 훅 이렇게 골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체의 비율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절이나 뼈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 이런 관절 인형을 이용하고,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직접 구입을 했는데 아마 직구에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체 드로잉 하는 그런 책들을 저는
아이들 꼭 인체 드로잉 할 때 사용해서 보여주거든요. 뭐 한국 책도 좋은 거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체 골격을 조금 설명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거랑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근데 이런 인체 수업을 할 때는 막 5, 6살이 하라는 게 아니라요. 6살에 공주님에 흠뻑 빠져 있다가 7살 때나 6살 후반 때쯤에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인물화를 인물화답게 그려보게 유도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들은 왜 인물화를 그리지 않고 사람을 그리려 하지 않을까요? 사실 남자친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사를 그리고 싶어 하지 사람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관심사가 어릴 때는 뭐 공룡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물고기 뭐 여러 동물들이나 로봇 같은 것들은 그것만 주구장창 몇 년간 아이들이 그려내지 절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싶어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관심사에만 빠져서 그림을 그리느라고 사람을 그리지 않는 아이가 있고요. 또 한 유형은 유치원에 가봤더니 너무 많은 여자친구들이 공주님을 그리고 사람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와 비교되고 싶지 않아서 더 피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관심사를 그리느라고 사람을 그릴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그리는 아이와 여자친구들과 비교되기 싫어. 그래서 안 그리는 아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또 그런 남자친구들은 어떻게 인물화 그리기를 유도해야 되는지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공룡이라든지 뭐 동물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관심사를 끊임없이 그려내게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6세 후반이나 7세가 되면 이렇게 은연중에 옥터넛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에 나오는 동물들인데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처럼 아이가 그리기 시작해요. 이건 저희 아이가 6세 후반이나 7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유도한 게 아닌데 본인이 어느 정도 동물을 그리거나 로봇을 그리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소근육 발달이 되고 아이가 사람을 그릴 수 있게 되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터닝 메카드를 좋아했었는데 7살 되니까 이렇게 캐릭터를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게 캐릭터를 사람답게 그려내더라고요. 졸라맨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 아이가 드디어 졸라맨에서 벗어났구나 라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8세가 되면서 역사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에 빠지면서 전쟁 씬을 굉장히 그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와 백제, 여기 이것도 틀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칭칭칭 이렇게 소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멀리서 여러 사람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의 졸라맨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꼼꼼히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야, 너 왜 졸라맨 그렸어?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전체적인 큰 종이에 모든 사람이나 전쟁씬을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적으로 졸라맨을 그린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존중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학년 때는 이순신 장군에 빠져서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이런 거북선이라든지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 또 전쟁씬에 빠져서 거의 졸라맨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그리는 걸 제가 제재하지 않았더니 어느 순간 2학년이 되면서는 삼국지에 빠졌어요. 이거는 2학년 후반 12월부터 한 3학년 10살부터 이렇게 삼국지에 빠져서 이런 인물화를 거침없이 크게 그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 이렇게 잘 그려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삼국지에 아마 관우를 그린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서 이런 인물을 그려냈는데 너무 근육질에
너무 열심히 그려서 잘 그려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 없이 그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트로이 전쟁을 그린 것 같아요. 예, 이거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전쟁이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의 그렇게 캐릭터나 이런 것들에 빠져야지 인물화에 조금 빠지게 됩니다. 인물화를 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머님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런 기준을 인물화를 그리는 거, 사람을 잘 그려요, 그 아이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사람을 그리는 게 제가 10년 동안 가르쳐 보니까 가장 어렵게 느끼는 주제더라고요. 우리도 막상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어른이 돼서 어느 누구도 사람을 그리지 못하는 어른은 없습니다. 그렇듯 사람을 그리는 게 아이들의 미술을 평가하는 기준의 최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꼭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졸라맨을 그리면 좀 어떤가요? 아니면 사람을 조금 못 그리면 어떤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람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수 있으니까 너무 강요하거나 아이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성장함에 따라 아이가 즐거움으로 사람 그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